30해 넘게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2박 3일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그날 딸 지혜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태민이한테.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태민이가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질 못했어.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거 맞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해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시어머니께 큰 소리 낸 적 없던 제가 그날은 달랐습니다. 도대체 84살 먹은 시어머니가 제 사위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2살에 남편 강석훈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가난하지만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무엇보다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어요. 시어머니 윤순옥 씨는 그때 54살이셨습니다. 남편이 20살 때 교통사고로 시아버지를 잃으셨다고 했어요. 결혼 첫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잘 모셔줘. 평생 혼자 고생하시면서 나 키우셨어.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 1년 만에 딸 지혜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야. 할머니가 너만 기다렸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삶은 온통 지혜였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 시어머니가 지혜를 돌봐주셨어요. 유치원 등하원도 밥 먹이는 것도 전부 시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지혜야, 할머니 따라와. 맛있는 거 사줄게. 할머니,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래, 우리 지혜 사줄게. 다 사줄게. 시어머니는 지혜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셨습니다. 옷이든 장난감이든 가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가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지혜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시는 것 같아. 그래도 손녀 사랑하시는데 뭐. 우리 어머니 인생에 낙이 지혜밖에 없잖아. 그 말도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친구 모임도 안 나가시고 오직 지혜만 보고 사셨으니까요. 지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시어머니와 지혜는 꼭 붙어 다니는 한 쌍이었습니다. 대학 들어간 지혜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나 할머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할머니가 나한테는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아.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좀 씁쓸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행복하시고 딸도 할머니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큰 싸움 없이 평화롭게. 그런데 1년 전 지혜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지혜 옆에 선 남자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어요. 김태민이라고 지혜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대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민입니다. 지혜를 정말 사랑합니다. 저와 남편은 반가워하며 악수를 청했어요. 어서 와요. 지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태민을 한번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래.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태민에게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지혜한테만 계속 물으셨죠. 지혜야, 밥 더 먹어. 국 더 줄까? 할머니, 난 배불러. 태민이 드세요. 지혜가 태민 앞에 반찬을 놓아줬지만 시어머니는 못 본 척 하셨습니다. 태민이 돌아간 후 지혜가 말했어요. 할머니, 태민이 어때요? 착하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너 결혼하면 할머니 어쩌려고 그래? 할머니, 결혼해도 자주 올게요. 자주 온다고?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야. 할머니는 이제 너 못 보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지혜 결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야 딸 같은 손녀 보내기 싫으시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괜찮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지혜가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말씀드린 날이었어요. 할머니, 6개월 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우리 지혜를 빼앗아 가는구나. 그놈이 우리 지혜를 빼앗아 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는 행복하게. 행복? 할머니 버리고 가는데 무슨 행복이야. 시어머니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태민을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지혜와 태민이 주말에 함께 집에 오면 시어머니는 지혜한테만 말을 걸으셨습니다. 지혜야, 여기 앉아. 할머니 옆에. 태민이 인사를 해도 고개도 안 돌리셨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필요 없어. 저는 중간에서 난처했습니다. 어머님, 태민이가 선물 가져왔어요. 누가 달라고 했어? 지혜는 울상이 되어 제게 전화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저래? 태민이가 너무 속상해해. 지혜야, 할머니가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혼 준비는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결혼식을 2달 앞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지혜와 태민이 함께 집에 왔어요. 태민은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장모님, 안녕하세요. 왔구나. 들어와. 태민은 긴장한 얼굴로 시어머니 앞에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시라고 준비했어요. 명동에서 제일 유명한 한과 세트예요. 시어머니는 쇼핑백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난 그런 거 안 먹어. 할머니, 맛있어요. 한 번만 드셔봐요. 지혜가 쇼핑백을 열어 한과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내가 필요 없다잖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휘두르셨고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과 상자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할머니, 지혜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태민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한과를 주워 담았습니다. 태민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요즘 좀 예민하셔서.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 마음에 안 드나 봐요. 태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가 태민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할머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엄마, 나 할머니한테 갈게. 지혜가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나야. 지혜. 할머니, 문 좀 열어줘.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방 안으로 들어가고 저는 태민과 거실에 남았어요. 태민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할머니가 원래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지혜를 너무 아끼셔서. 장모님, 제가 정말 뭘 잘못한 걸까요? 매번 선물도 갖고 오고 인사도 정성껏 드리는데. 태민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다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남편을 주방으로 데리고 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태민이가 사온 선물을 바닥에 던지셨어. 뭐? 어머니가?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어. 남편이 시어머니 방으로 가려는데 마침 지혜가 나왔어요. 지혜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태민이를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 지혜야, 할머니가 그러셔. 내가 결혼하면 시댁 사람이 되어서 할머니 곁을 떠난대. 그래서 날 빼앗아가는 태민이가 미울 수밖에 없다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지혜를 너무 아껴서 그래. 내가 어머니 마음을 좀 풀어드려야겠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시어머니 방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셨습니다. 식사 시간에 태민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태민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넌 우리 지혜를 데려가는 사람이잖아. 할머니, 저는 할머니 곁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도 자주 올게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시집가면 다 그렇게 말하지. 그러다가 안 와. 다들 그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과거에 상처가 있으신 거구나. 혼자 남겨진 외로움이 너무 크신 거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민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지혜의 신부 대기실로 향했어요. 엄마,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혜가 너무 예뻤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지혜를 안아주는데 눈물이 났어요. 엄마, 울지 마. 나 행복해.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식 시작하려면 사진 찍어야 해요. 지금 간다. 시어머니는 식 시작 10분 전에야 도착하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으셨어요. 어머님, 지혜 예쁘죠?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지혜를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 지혜가 달려가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나 예쁘지? 그래, 예쁘다. 시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였어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태민의 부모님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 여기 서세요. 태민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했지만 시어머니는 멀찍이 서 계셨어요. 어머님, 이리 오세요. 남편이 시어머니 손을 잡고 앞으로 모셨습니다. 사진 찍는 내내 시어머니는 웃지 않으셨어요.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그렇게 찍힌 가족사진 속에서 시어머니만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신랑 신부 입장합니다. 지혜와 태민이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손도 들지 않으셨어요. 패백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태민이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어요. 그 다음은 저희 차례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겠습니다. 태민이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남편이 대추를 건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차례가 되자 할머니 절 올립니다. 지혜가 절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혜를 붙잡으셨습니다. 지혜야, 우리 지혜. 시어머니가 지혜를 안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자주 올게요. 안 돼. 넌 이제 남의 집 사람이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패백실 안이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태민의 부모님도 당황한 표정이었고 지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보내드려야죠. 남편이 조용히 시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지혜를 놓지 않으시다가 겨우 손을 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패백실을 나가셨어요. 저는 황급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복도 끝에 서서 계셨어요.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혜와 태미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2주 후 지혜가 신혼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이사했어. 집 보러 올래? 그래, 갈게. 남편과 함께 지혜 신혼집에 갔습니다. 신혼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와, 우리 지혜 이제 다 컸네. 엄마, 할머니는 안 오셨어? 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시대. 사실은 시어머니가 오시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난 안 가. 그 집은 태민이네 집이야. 우리 집이 아니라고. 지혜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가 아직도 화나셨나 봐. 지혜야,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지혜가 결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엄마, 잘 지내? 할머니는 어떠세요? 할머니는 그냥 그러시다. 사실 시어머니는 지혜가 결혼한 후로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밥도 잘 안 드시고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어요. 어머님, 진지 드세요. 배 안 고파.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하셔야죠. 난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 지혜도 없는데 뭐하러 밥을 먹어. 시어머니는 매일 그런 식이셨습니다. 남편도 걱정이 많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무 기운이 없으셔. 병원에라도 모시고 가야 하나? 지혜가 없어서 그러시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갈까?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 어머님 두고? 어머니한테 지혜 오라고 하면 되잖아. 그동안 우리도 쉬고.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희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둘이서 여행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2박 3일 정도로. 저는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강릉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2박 3일 여행 좀 다녀올까 해요. 시어머니는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 다녀와. 너무 싱겁게 허락하셔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지혜한테 전화해서 들르라고 할게요. 어머님 심심하지 않게. 그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지혜가 온다고? 네, 제가 부탁해 볼게요. 시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2달 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래, 지혜 보고 싶었는데. 저는 바로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여행 가는 동안 할머니 좀 들러줄래? 엄마, 나야 좋지.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태민이랑 같이 가도 돼? 그럼 같이 와. 할머니도 좋아하시겠다. 엄마, 할머니가 태민이 보고 싶어 하실까? 지혜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도 사위잖아. 같이 와. 알겠어, 엄마.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토요일에 온대요. 태민이도 같이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태민이도? 네, 사위잖아요. 그래. 시어머니는 다시 TV를 보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뭔가 묘한 느낌이었어요. 여행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냉장고에 반찬이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어머님, 국은 데워 드시면 되고요. 반찬은 냉장고에 다 있어요.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지혜가 내일 오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걱정 마. 지혜 올 거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이 좋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시어머니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겠죠. 저희가 집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오셨어요. 잘 다녀와. 걱정 말고. 네, 어머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필요한 건 없어. 지혜만 오면 돼. 시어머니는 우리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셨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 기분이 좀 나아지신 것 같아. 지혜 온다니까? 그러게. 다행이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밝은 표정 뒤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강릉에서의 2박 3일은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렇게 둘이 여행 온 게 얼마만이야? 결혼 전 약혼하고 왔을 때 이후 처음이네. 그러게. 그때 생각나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어머니 모시느라.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와 지혜가 걱정되었어요. 여보, 지혜한테 전화해 볼까? 그래, 해봐. 저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야? 엄마, 잘 지내? 응, 강릉 바다 정말 예쁘다. 너희는 할머니 댁 잘 갔다 왔어? 응, 다녀왔어. 지혜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엄마, 여행 잘 다녀와. 지혜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방에 계셨어요. 어머니, 나와보세요. 선물 사왔어요. 그래, 들어와.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강릉 과메기랑 오징어 사왔어요. 그래, 고생했어.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계셨어요. 지혜 잘 갔다 왔어요? 응, 왔다 갔어. 할머니 말투가 너무 짧았지만 저는 피곤해서 그냥 씻고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이었어요.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야, 왜? 엄마, 할머니가 태민이한테 뭘 한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지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집 비운 날, 우리가 할머니 댁 갔잖아. 그날, 할머니가, 지혜는 그날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혜와 태민이 집에 도착했대요. 할머니, 왔어요. 지혜야, 우리 지혜. 시어머니는 지혜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안았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나도.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태민을 보자 시어머니 표정이 변했대요. 왔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태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답니다. 지혜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점심 준비했어. 할머니, 뭐 해놓으셨어요? 국 끓였어. 들어와. 시어머니는 지혜 손을 잡고 식탁으로 갔대요. 식탁에는 큰 뚝배기가 놓여 있었답니다. 조개국이었어요. 지혜는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할머니는 조개국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바다 냄새가 싫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조갯국을 끓이셨을까? 할머니, 조갯국이에요? 응, 조개 많이 넣었어. 지혜 좋아하잖아. 지혜는 의심 없이 국을 떠먹었대요. 그런데 냄새가 너무 심했답니다. 발인내가 코를 찔렀어요. 할머니, 이거 좀 비린 것 같아요. 비려? 조갯국이 원래 그렇지. 많이 먹어. 시어머니는 태민 앞에 국그릇을 놓으셨대요. 사위도 먹어. 태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왜? 입맛 없어? 아니, 그게 사실은 태민이 뭔가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셨대요. 뭐가 문제야? 우리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겠다고? 할머니, 태민이는 비린 걸 못 먹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혜가 당황해서 말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셨답니다. 아, 그래. 깜빡했네. 하지만 지혜는 알았대요. 시어머니 표정에서 일부러 그랬다는 걸. 할머니, 다른 거 드릴까요? 제가 라면이라도. 아니야. 할머니가 정성껏 끓인 건데 먹어야지. 사위가 장모 음식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에 압박이 있었답니다. 태미는 어쩔 수 없이 숟가락을 들었대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태민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답니다. 태민아, 괜찮아?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태민은 억지로 웃었대요. 괜찮아. 맛있어. 하지만 세 숟가락째 먹고 나서 태민이 급하게 일어났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태민은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한참 동안 나오지 못했답니다. 지혜는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대요. 안에서 태민이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할머니, 지혜가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태민이가 비린 거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깜빡했다니까. 깜빡하신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지혜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대요. 그래, 일부러 그랬어. 어쩔 건데? 할머니, 너를 빼앗아간 놈한테 왜 잘해줘야 해? 난 그 사람 보기만 해도 화가 나. 시어머니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답니다. 할머니, 태민이는 저를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저희는 결혼한 거예요. 결혼이나 빼앗기나 똑같아. 넌 이제 내 손녀가 아니라 김신의 집 며느리잖아. 지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대요. 그때 태민이 화장실에서 나왔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혜야, 우리 이만 가자. 태민 목소리가 힘없었답니다. 지혜와 태민은 그렇게 집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태민이 말했답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할머니한테 미움을 사서. 아니야, 태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지혜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 저희가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엄마,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거 맞죠? 저는 전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할머니가 이러시면 난.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제가 30년 동안 모신 시어머니가 제 사위에게 이런 짓을 하셨다니. 엄마, 태민이가 너무 속상해해. 할머니한테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지혜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릴게. 걱정 마. 저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린 게 아니라
문을 벌컥 열었어요. 어머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지혜한테서 전화 받았어요. 그래.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어머님, 태민이한테 왜 그러셨어요? 비린 거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요? 일부러 조갯국을 끓이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래, 일부러 그랬어. 뭐 어쩔 건데? 어머님,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후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님, 태민이는 어머님 사위예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우리 지혜 빼앗아간 놈이 무슨 가족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님을 모시면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어요. 항상 참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태민이가 지혜를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지혜는 결혼한 거예요. 결혼이나 빼앗기나 뭐가 달라? 지혜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에요. 지혜는 어머님 손녀고 제 딸이에요. 결혼했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달라. 분명히 달라졌어. 전에는 매일 와서 할머니 하더니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그건 신혼이라 바쁘니까. 변명하지 마. 다 똑같아. 시집 가면 다 그래. 날 버리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소리를 지르세요? 석훈아, 내 마누라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여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보, 어머니가 태민이한테 일부러 비린 음식을. 저는 그날의 일을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사실이야. 내가 일부러 그랬어. 시어머니는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왜 못 그래? 우리 지혜 데려간 놈한테 왜 잘해줘야 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태민이는 지혜 남편이에요. 우리 사위라고요. 사위가 뭐 대수야? 난 싫어. 그 사람 보기만 해도 화가 나. 시어머니는 완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지는 30년 동안 어머님을 모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머님 아침 차려드리고, 어머님 빨래하고, 어머님 병원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며느리라고? 넌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한 거잖아. 내가 고마워해야 해? 시어머니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석훈아, 넌 엄마 편이야? 마누라 편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뭐야? 나보고 그 사위한테 잘하라고? 못해.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못 그래? 지혜는 내 손녀야. 내가 키운 거야. 근데 그놈이 와서 데려갔잖아. 지혜는 어머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 지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행복? 할머니 버리고 가서 무슨 행복이야?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중재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며느리도 진정해. 여보, 난 진정 못해. 어머니가 우리 사위한테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참아? 저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 나 못 참아. 30년 참았어.
이제 못 참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역시 며느리는 며느리야. 어머님, 넌 결국 내 편이 아니었어. 지혜도 너도 다 날 버리는 거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무도 어머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스스로 사람들을 밀어내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지혜는 어머님을 사랑해요. 저도 어머님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그러면 뭐, 나 버릴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나가자. 어머니도 진정하실 시간이 필요하셔. 알았어.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3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응? 나,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당신은 30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너무 외로우셨나 봐. 지혜가 전부였으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알아. 나도 어머니가 너무 하셨다고 생각해. 남편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응, 말씀드렸어.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 나 결정했어. 뭘? 이제 할머니 댁에 안 갈래. 태민이도 더 이상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지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혜야. 엄마, 나도 할머니 사랑하지만 내 남편도 지켜야 해. 할머니가 태민이한테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혜 말이 맞았으니까요. 엄마는 괜찮아? 할머니랑 계속 살 거야? 그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를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 딸과 사위가 상처받는 걸 어떻게 계속 지켜볼 수 있을까요? 엄마, 지혜야,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응, 엄마. 천천히 생각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방 안에 계셨습니다. 어제 이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고 싶어? 나도 모르겠어. 어머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당신이 결정해. 내가 따를게.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효자로 평생을 산 남편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운지. 저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어요.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이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요? 며느리로서의 의무와 엄마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며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딸의 편에 서서 선을 그어야 할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그때 안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할머니 용서해. 시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 문제에 정답이 있을까요? 30년을 함께 산 가족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며느리의 삶과 엄마의 마음.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